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제 뒤에는 기타 등등인데 기타 등등에도 좀 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주석으로 각 주를 달았던 어떤 것들을 달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고 자료 사이트입니다. 논문에는 당연히 나무위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그런 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특정 정부 기관의 어떤 특정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 표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시면 내가 가지고 온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각주로 교수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달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참고 자료 공식 사이트를 주석으로 달았다. 두 번째는 계산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로 만약에 어떤 뭐 수치들을 쫙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단순히 나열하고 뭐 총합 통계해서 이제 그 총 덧셈에 대한 총합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 건 일일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뭐 비율이라던가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비율만 딱 수치로만 써놓지 말고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한 건지를 또 입력을 하라고 하셔서 표에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이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닌 경우에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 계산이 나온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각 주에 썼었습니다. 세 번째로 썼던 거는 뭐 되게 자명한 건데 뭐 어려운 단어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좀 빠진 거에 대한 어떤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 용어라던가 학술적인 용어 같은 게 있다면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정의 같은 것들을 각 주에 달았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에서 아니면 실험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빠져 있는 경우, 이거 왜 빠졌는지, 아니면 이거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으로 했는지 뭐 이런 부가 설명 같은 것들을 각 주로 달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록과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록에다가 뭐 실험했던 원문 자료 같은 것들을 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 이런 자료들로 실험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되 거기다 이제 각주를 달아서 그 원문은 부록 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록에 실려 있는 것들에 대한 연결들을 또 하라고 하셔서 썼었습니다. 주석에 들어가 있던 거는 저도 꽤나 좀 자세하게 쓴다고 썼었는데 교수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이 논문만을 읽어봤을 때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이 논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부록과의 연결이라던가 뭐 예비 실험에서 어떤 걸 보완을 해서 본 실험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보완을 했는지까지도 각 주에 막 쓰라고 하셔가지고 내 논문을 통해서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될 수준으로 정말 주석도 원래도 꼼꼼하게 썼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요구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각 주는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일단 표 넣는 법하고 그림 넣는 법인데 일단 표 넣는 법에 대한 거 일단 자막으로 조금 이게 좀 써드리긴 할 텐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표 넣는 법하고 그림 넣는 법 같은 경우는 그냥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에 썼던 것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적받아서 고쳤던 것들입니다. 처음에 어떤 걸 썼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뺐던 거 혹은 안 썼는데 야 이거 써야 된다라고 해서 썼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를 2장에 이론적 배경 뒤에 썼다가 1장으로 옮긴 겁니다. 두 번째는 1장에 연구 절차 쓰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죠. 원래 연구 절차를 안 썼는데 1장에 간략하게 쓰라고 해서 썼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석 정리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각 주를 어떤 식으로 달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문장을 뭐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 같은 거 쓸 때 선행 연구보다는 보통 이론적 배경이나 논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특정 문장을 가져온 경우에 일단 그거를 본문에 쓰고 그걸 각 주를 달아서 뭐 홍길동 괄호 열고 2001 땡땡 11쪽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각 주를 달았었는데 그런 건 각 주를 달지 마시고 그냥 본문에다가 그 이름을 올리세요. 본문에 홍길동 2001 뭐 11쪽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뭐 도서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이렇게 썼던 경우에는 만약에 뭐 홍길동전을 만약에 요약해서 썼다. 그러면 홍길동전은 요약한 거를 한 문단으로 쓰고 그 문단 마지막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뭐 허균 뭐 1700 몇십 몇 년 뭐 홍길동전 땡 한국 출판사 뭐 이런 걸 각주로 달았는데 이런 건 각주로 달지 마시고 그냥 참고 문헌으로 빼시면 됩니다. 참고 문헌으로 빼시거나 아니면 아까 그 이름 자체를 위로 올리세요. 허균 뭐 1874는 땡땡땡하게 뭐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길동전 뭐 한국 출판사 이건 본문에 쓰라는 게 아니고 허균 뭐 몇 년도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도서 같은 경우는 참고문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 글에는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써놨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 글 쓰는 부분을. 그리고 표 같은 거를 이제 인용을 할 때도 뭐 재인용 이렇게 있으면 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표 제목에다가 이제 각주를 달아서 뭐 홍길동 1873 273쪽 재인용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각주로 달지 마시고 표 밑에 괄호를 쓰셔서 출처를 뭐 홍길동 뭐뭐뭐를 뭐 1873 뭐 몇 쪽을 재인용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표 밑에 쓰시면 됩니다. 각주로 쓰지 마시고. 그리고 가급적 재인용보다는 원문을 구해서 직접 인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표를 똑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데 본문에 그러니까 선행연구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표로 재구성한 경우 그것도 처음에는 저는 각주로 달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표 밑에 출처를 쓰셔서 표 밑에 괄호 열고 출처 뭐 홍길동 뭐 몇 년도 1753을 표로 재구성 뭐 홍길동 1753 본문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이런 식으로 표 밑에 쓰시면 됩니다. 각주로 쓰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항상 논문은 학술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2장에 그 이론적 배경은 안 그럴 거고 아마 논의하는 부분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수필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논문은 모든 부분을 학술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학술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수필처럼 쓰면 안 되고 내 생각을 그냥 갈겨 쓰는 게 아니라 근거를 들어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좀 학술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렵죠. 다섯 번째는 그래프나 그림을 이렇게 첨부한 게 있다면 그거 크기를 좀 줄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뭐 엑셀 프로그램 이런 걸 써가지고 그런 거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걸 실었었는데 나중에 4장 같은데 이제 본실험 결과 같은 게 쓰게 되면 그림이 막 계속 여러 개가 들어가면서 막 내용 뭐 얼마 있지도 않은데 막 한쪽 벌써 넘어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교수님께서 야 그림 이거 너무 크다고 그림 좀 적당히 좀 줄여서 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가로 뭐라고 이제 가로 여백에 딱 맞춰서 꽉 차게끔 이제 그림을 썼었는데 그림도 그림이나 그래프도 줄이라고 해서 좀 적당히 줄여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목이나 본문에 쓸데없는 영어 빼는 겁니다. 이거 차례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는 그 제목들 있죠. 소제목들.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말인데 이 외국어로 설명할 때 개념이 조금 다른 경우. 뭐 예를 들면 한자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는 믿다라고 하면 believe도 있는데 trust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를 쓰다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인데 영어 표현에서는 약간 이게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소제목 쓸 때도 그렇고 차례에도 그렇고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믿다 하면 뭐 trust 괄호로 쓰고 뭐 땡땡땡 해서 이제 소제목을 완성을 하고 그렇게 썼었는데 일단 그 차례, 목차 그리고 본문의 소제목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영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쓰지 말라고 하셨고 만약에 본문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단어를 쓴다면 그 개념이 맨 처음에 등장할 때 한 번만 괄호로 쓰고 그 뒤에는 중복해서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것도 제가 본심사에서 받았던 피드백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팁들입니다. 마지막 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표절률 줄이는 법입니다. 일단 표절률을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표절을 안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행 연구에서 특히나 외국 논문들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 엄청 표절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예 갖다 베껴 쓰는 수준으로 아예 원문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내용만 갖다 박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표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표절을 안 하셔야 되고요. 근데 뭐 한 조금이라도 표절률을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카피킬러라는 그 표절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거기 나오는 설명인데 어떤 논문의 제목이나 공식 자료의 제목 같은 거에는 이 낫표를 쓰시면 그 제목을 낫표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카피킬러 프로그램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문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참고 문헌에다가 쫙 쓰잖아요. 그 참고 문헌 제목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 참고 문헌 제목 같은 거에다가 한국어 자료들은 낫표를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본문에도 아까 있죠.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법무부의 어떤 뭐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럼 법무부 자료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낫표로 표시를 하시면 카피킬러 프로그램에서 표절률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제목 같은 경우, 책 제목 같은 경우 역시나 그 참고 문헌도 포함되고요. 본문도 포함되고요. 도서 제목은 겸납표를 쓰시면 그게 표절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근데 제가 그런 걸 해봤는데 실제로는 그 카피킬러 표절률이 1%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 다 하고 본문에 나오는 어떤 몇 가지 공식 제목들을 납표나 겸납표를 이렇게 썼을 때 1% 줄어들었고, 그리고 납표나 겸납표를 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카피킬러 프로그램 쓰시면 그게 표절인 부분들이 빨간 줄로 이렇게 쫙 표시가 되는데 납표를 해도 안 빠지는 건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20개가 있으면 몇 개는 똑같이 납표를 했는데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안 빠지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납표나 겸납표를 공식 제목이나 논문 제목이나 아니면 책 도서 제목에 쓰셔서 표절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로 된 자료에 대한 내용이지 외국어는 납표나 겸납표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의 제목만 이탈릭체로 기울여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서는 본 심사가 끝나고 최종 제출을 하기 그 전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이제 논문을 1년 썼잖아요. 6개월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비 심사 들어갈 때까지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봐주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면담 같은 거를 뭐 줌 같은 걸로 화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냥 그렇게 던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상태로.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 면담을 하실 때 내가 직접 쓴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논문을 쓰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논문 주제를 잡는다거나 할 때, 아니면 논문 이제 주제는 잡았고 초반 앞부분을 쓰고 있는 경우에 내가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놨지만 나의 계획도 일단 확실하지가 않고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교수님께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세세하게 일찍부터 안 봐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던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렇게 던지실 때는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진짜 이걸 다 했다가 나중에 본심사 들어갈 때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을 덜어냈었어요. 이 전체 흐름에 결국에는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런 건 좀 불필요하게 들어갔네. 그거 불필요하게 왜 들어갔냐면 교수님이 써보라 해서 쓴 거거든요.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썼다기보다 이런 것도 있어. 야, 이런 거 쓸 때는 이런 것도 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냥 곧이곧대로 다 썼다가 나중에 제가 덜어낸 것만 해도 수십 쪽을 덜어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덜어냈습니다. 진짜 제가 한 달 반, 2달 동안 썼던 내용을 통째로 덜어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 툭툭 던지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뭐 제 지도 교수님 그냥 성격 특성일 수도 있지만 논문을 이렇게 잡아 나가실 때 최대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교수님하고 구체적으로 공유를 좀 하면서 써 나가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본심사 들어가서 혹은 본심사 이후에나 진짜로 자세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부디 그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공유를 하시면서 쓰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본심사 들어가서 본심사 원고조차도 온라인 최종 제출을 하기 전까지 많이 수정합니다. 정말 많이 수정해요. 본심사 통과했는데도 최종 제출할 때까지 많이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앞부분 쓰신다거나 할 때 물론 깔끔하게 써두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써두는 게 좋습니다만 막 가독성까지 고려해가지고 막 말투, 문투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써가지고 포장까지 딱 해서 쓴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포장까지 완벽하게 써도 뒤의 내용에 따라서 혹은 나중에 지적받는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도 1장, 2장도 반드시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써두시되 나는 이거 포장까지 했으니까 다시는 안 고칠 거야.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완전히 포장까지 하듯이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써두시되 이건 반드시 수정하게 돼 있으니까 적당히 깔끔하게 쓰고 넘어가세요. 완벽하게까지 처음부터 쓸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깔끔하게 쓰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 논문 쓰는 법 내용편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그 교수님 면담했던 자료들도 메모장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이제 논문 이제 파일 수정했던 것들도 그때그때 날짜마다 제가 다 보관을 해서 그걸 직접 일일이 다 봤는데 이거 말고도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논문이 이제 주제마다 쓰는 내용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그래도 좀 공유된다, 공통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엄청 길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뭐 맨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박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석사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주제 같은 게 완벽하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문은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석사 통과한 애가 자기 경험담 얘기해 준 거니까 참고 정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 진짜 마지막에 부록하고 막 참고 문헌 쓰는 것까지도 아니 이런 거는 왜 학교에서 쓰는 걸 안 알려주는 거야? 제가 너무 답답했고 아니면 잘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많으면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한 과목을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하다못해 첨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면서 하도 답답했던 것들을 내가 나중에 통과하면 이거 뭐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다 다 갈겨 써야지, 다 개워내버려야지 생각했었는데 진짜 다 개워냈습니다. 막 속이 다 시원하네요. 부디 그래서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고 조금 덜 답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 뒤에 논문 쓰시는 분들 무사히 다 논문 통과하셔서 학위 잘 받으셔서 졸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하고 아까 뭐 유튜브 영상 첨부 같은 거 뭐 댓글 아니면 저기 본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까이.